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못했고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윤석열의 공수처 2차 출석이 내일이거든요. 근데 내일은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사를 비췄죠. 거부한다는 의사를 비쳤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 공수처장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오동훈 공수처장 나온 거 보셨죠? 그쵸?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나왔는데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진짜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이유가 50가지가 넘는다. 응? 50가지가 넘는데 왜 공수처장 즉각 체포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오동훈이도 끝까지 이르더라고. 대통령께서 막 예우를 갖추더라고. 그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 수계다 라고 분명히 보고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사형시켜야 된다. 저희도 제가 조금 이따 그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진짜 말 제대로 했어요. 내란 피해자를 예우하지 말아라. 저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게 오동훈 공수처장도 윤석열은 지금 심각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시킨 범죄자예요. 범죄자를 예우하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범죄자에게 예우를 합니까? 끝까지 뭐 대통령께서 이지랄 떨다가 혼났어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체포는 나설 것이다. 체포는 나설 건데 지금 뭐 2차니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내일 또 뭐 나와달라 뭐 이런 출석하라 이게 웃기지 않아요? 언제부터 현행범을 출석해달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랬어요? 아니 난 웃겨서 윤석열은요 현행범이에요. 내란 수계 현행범에게 출석 요구를 합니까? 현장에서 살인을 저지른 놈이 도망갔어요. 체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는 궁금해서 물어봐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간 놈을 몇 월 며칠까지 출석해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놈을 잡으러 체포를 하러 다닙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윤석열에게 증거인멸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명백한 윤석열의 탄핵 사유 내란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탄핵 소추단이 있죠. 여러분들 국회 탄핵 소추단이라는 것은 민주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제 헌재에서 민주당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탄핵 소추단에는 외부 자문위원들도 꾸려져서 총 17분이 지금 함께를 하는데 헌재에서 사실 내일까지 오늘까지였나요? 그 입증 계획서랑 증거 목록을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였죠. 근데 민주당과 국회 탄핵 소추단은 지금 민주당 중심이죠. 증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증거 목록을 제출을 안 했어요. 이거는 범 미꾸라지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분명히 안 한 걸로 보이는데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하겠다. 진행하겠다. 지네만 불리한 거예요. 니네가 서류를 제출하든 안 하든 진행하겠다.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은 제대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웃긴 게 지네가 추천한 본인들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3명의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주당 2명, 국힘당 1명으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에 인사청문회에는 안 들어오더라도 지네가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땐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그쵸? 국힘당이 추천했잖아요. 이분들 할 때는 안 나왔어요. 이 사람 할 때도 안 나옵니다. 지금 조한창 후보자를 할 때도 안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그러니까 국힘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조한창 후보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 아무리 국힘당이 추천을 해갖고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내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있어서 국힘당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내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빨리 헌법재판관 숫자를 9명으로 만들어갖고 여러 가지 장관들이나 검사들 탄핵에 있어서 빨리 기각시키려고 이것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었는데 내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한창 후보자는 뭐 지네 코드랑 맞으니까 임명을 했겠죠. 근데 내란 사건이라는 이런 알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조한창 후보자가 국회 무력화는 유연적이다. 내란죄 상관없이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한창 입장에서는 내란을 옹호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아니 지가 아무리 뭐 보수 뭐 쪽에 속해 있어도 내란죄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이런 거라면 사실 얘도 끌려갈 수가 있잖아. 왜냐면 이 법관들이나 이 판사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내란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란 선동죄도 무섭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내란죄랑 상관없이 탄핵이 가능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 국힘과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 그래 알았어. 3명 다 통과. 그래서 민주당이 3명 다 통과시켰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후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그 다음에 국힘당이 추천한 조한창, 다 3명 다 통과라고 해서 26일 날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국힘당은 오히려 지네가 얼마나 웃기냐면 지네가 추천하고 지네가 반대하는 어떤 이런 희대의 코미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좀 자꾸 잊고 있는데 지금 대법관 자리도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로 잡혀 있어요. 누구냐면 마용주라는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근데 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다. 여러분들 요 얘기만 딱 들어보면 마치 마용주 대법관이 비상계엄이 무슨 사법심사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용주를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굉장히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이분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윤석열이 이랬잖아요.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윤석열이가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포교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말을 반박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뉴스의 이면을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해줄게. 이런 것들은 중요해서. 그 다음에
그 지금 국힘당이 여러분들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홍준표나 권난동이나 국힘당이 지금 박근혜도 탄핵 이후에 수사받았다. 그쵸? 박근혜도 탄핵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아갖고 구속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도 지금 헌재의 재판이 먼저다. 수사는 나중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나 잡아가지 말아라. 나 구속시키지 말아라. 애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다르죠. 제가 그렇죠. 왜 박근혜랑 다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박근혜는요. 대통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사사건에 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근혜에게 적용된 법들은요, 그 범죄들은요,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였어요. 그쵸? 박근혜는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였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그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탄핵이 먼저 되고 대통령 지위를 박탈한 다음에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는 이건 내란 외환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사건의 소추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수사와 동시에 탄핵 절차도 같이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쟤네들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어디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나서 수사받았는데 왜 윤석열만 먼저 체포하려고 그러냐. 혹시나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할 때는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소추가 면제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들을 제대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5명을 내란 선전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5년까지는 구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되게 무서운 범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은 죄가 없다 하는 것도 내란 선전 잡아가. 사실 제대로 경찰이 지금 법을 집행하거나 검찰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면 권선동이나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어떤 옹호하는 세력들은 다 잡아갈 수 있어요. 다 잡아갈 수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권선동도 지금 반드시 지금 내란 선전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먼저 5명을 지금 고발을 했는데, 첫째 김문수, 김용현, 정광훈 이런 사람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수정, 최일, 국방 홍보원장, 이 5명을 내란 선전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건 바로 잡아가도 돼. 형법 90조에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문수는 뭐라 그랬냐?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이거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내란의 선전이기 때문에 김문수도 잡혀갈 수 있고요.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 분명히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선관위에 계엄연군을 보낸 것은 정당화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내란 선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최일 국방홍보위원장은 국방일보에다가 윤석열이가 한 얘기를 그대로, 그렇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국방일보에 게재를 했고요. 전 빤스는요,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버렸으면 이건 진짜 이 새끼는 바로 구속시켜야 됩니다. 공수부대를 통해서 바로 끝장냈어야 된다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김용현, 이번에 내란 수기에 있어서 내란의 어떤 핵심 행동대장을 했던 김용현이는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하나씩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태열이나 이 외교부 장관이 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지금 전체회의에서 오늘 질의를 했잖아요. 이거는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이 새끼들 지네 살길 찾는 겁니다. 국무회의였다라고 하면 참석했던 새끼들이 나중에 다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진짜 추저온 새끼들이죠. 국무회의였다라고 하면 그 참여가 했던 애들 자체가 내란에
동조했던 인간들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발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는 각자 도생 살 길을 찾고 있는 이런 헛질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풀어드려야 될 거는 이거 지금 오늘 그 국회 의원실 국회의장실에서 이거를 공개했어요. 영상을 공개했죠. 대통령실 그 의장 공간실에 무장한 군인들 11명 정도가 갔었다.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좀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가서 제가 좀 해설을 좀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그냥 동네에 저렇게 새벽에 군인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응? 안 그래요? 새벽에 동네에 저렇게 군인들이 떼걸지로 있으면, 무장한 군인들이,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저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신 영상이 그날 12월 3일날 밤 10시 반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1시 42분에 땅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이제 됐다라고 생각해서 우원식 의장이 퇴근하고 공간으로 오면 납치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우원식 의장이 만약에 퇴근해서 공간으로 왔다라고 하면 납치해서 2차 계엄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저것들이 의장만 납치를 했어도 계엄을, 그러니까 저것들이 1차 계엄을, 그래서 이상하게 1시 42분에 계엄령이 해제됐는데 윤석열이가 거의 2시간 동안 계엄 해제를 선언을 안 하잖아. 응? 그러니까 의장만 없으면 되겠다고 싶어갖고 저것들이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고 퇴근을 해서 공간으로 오면 그때 납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랑 전부 우원식 의장도 공간에 남아갖고 며칠째 안 가길 잘한 거지.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1차 계엄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계속 2차 계엄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우원식 의장이 퇴근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윤석열이가 마지막에 4시 45분에 뭐 계엄을 해제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철수를 한 거죠. 우원식 의장만 납치해갖고, 납치하는 순간 이제 국회 의사봉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2차 계엄 선포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다가, 여러분들, 제가 살다가 조갑제의 말을 인용할 줄이야, 진짜 이 정치는 오랫동안 참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갑제는 죽을 때까지, 저는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저는 제대로 된 말을 할 줄 모를 줄 알았거든요. 조갑제가 국힘 더럽게 미쳤다, 윤석열 사용시켜야 된다, 박수. 내가 박수를 쳤어요. 야, 진짜 살다 내가 조갑제의 말을 내가 방송에서 소개시켜주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저는 진짜, 여러분들, 나이를 많이 드셔갖고, 이분은 노마이 들어도 제대로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노마이 들어도 똑바로 노마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3 계엄 사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가 초스피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죠.
북풍을 유도해갖고 그래서 대북 전단지를 마구마구 오래 만들어갖고 4배 이상 살펴보라고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라오는 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원점 타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노상원이의 말에 의하면 NLL 근처에서 계속 어떤 북한을 자극하고 심지어 드론까지 날려갖고 군사작전을 버금게 하는 북한을 계속 자극을 했죠. 그러다가 북한이 사실상 동요를 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동요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 문제까지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라는 소리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외환을 유도를 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게 바로 그 다음 작전, 그러니까 플랜 B가 선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선관이 대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계엄군을 거의 국회에 버금가게 계엄군을 선관위에 많이 보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서버를 찍는 것까지 다 보셨죠. 서버를 탈취해서 안 봐도 뻔합니다. 쟤네들이 선관위에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가져간 다음에 뭐라고 발표할 것 같아요? 계엄이 성공했으면 선관위 서버에서 부정선거의 흔적을 찾았다. 부정선거의 흔적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들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장악되어 있으므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에 의해서 국회가 장악되어 있으므로 저들은 반국가 세력들이다. 그래서 저들을 소탕해야 된다. 그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쟤네들이 선관위에 저토록 집요하게 요인들을 체포하고 중앙선관위 원장을 노태학을 체포하고 나머지 선관위원들을 저렇게 두 건 씌워갖고 체포하려고 그랬던 거는 선관위원들 두드려 팬 다음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누구의 지시였다 이렇게 고문이나 그런 것들로 증언을 받아내고 그렇게 하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날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드디어 잡아냈구나라고 하면 그구들이 지지를 해주고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실상 일환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 막지 않았다 그러면 언론들은 이제 검열을 받아야 되잖아요. 계엄령이니까. 저희같이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도 못합니다. 다 잡아가요. 유튜브도 못하고 우리 언론사에 기사 하나 잘못 썼다가는 저는 그냥 1순위로 잡혀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들었던 자들은 자기네 세상을 만났는 것 같이 윤석열이 해냈다라고 떠들었을 테고 전공의들 있잖아요. 그 계엄령 포고령에 보시면 여러분들 계엄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 그랬잖아. 얘네들 다 집으로 의사들 잡으러 가갖고 전부 병원으로 전부 직결시켰을 거고 도망가면 처단하고 지금 아마 내전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내전 상황. 그런 것들이 끔찍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맞죠? 외환으로 하려다가 부정선거로 증거 잡았다. 저기 국회 안에 있는 애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국가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탕해야 된다. 그게 쟤네들의 명분이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되고 그 틀 안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이유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상원 씨 얘기부터 할게요. 중요한 거. 네, 여러분들 오늘 국무회의 때 한덕수가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죠.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여야가 합의를 해갖고 와라.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냐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국힘당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김건희 특검과 내랑 특검을 통과시켰으면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거는 통과가 된 거예요. 그쵸? 반대도 합의예요.
반대 의견을 내든 찬성 의견을 내든 그거는 국회에는 다수결의 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힘으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온 거예요. 근데 뭔 다시 무슨 합의를 하라고 합니까? 어? 그냥 내란 공포법 미루고 여야 타협안을 요구하는 자체가 시간 끌기예요. 그냥 입법부가 요구한 거 그냥 자기는 거부권을 쓰든지 아니면 통과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끌기예요. 명분 쌓기, 책임 전가. 응? 1월 1일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덕수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제가 계속 한덕수 즉각 탄핵시키라고 하는 게, 한덕수는 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핵심 공범입니다. 공범. 실행자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이 탄핵을 약간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 한덕수 오늘 탄핵안을 발의를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26일 날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26일 날 발의하고 27일 날 탄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민주당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뭐 막 다 탄핵시키냐, 우리야 다 탄핵시켜도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시키면 너무 뭐 혼란스럽지 않냐, 그런 뭐 영향력도 뭐라서 민주당은 하루 차이잖아. 하루. 오늘 발의해서 26일 탄핵시키나 26일 발의해서 27일 탄핵시키나 민주당도 탄핵의 명분을 더 쌓는 거예요. 하루 차이라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도 그냥 한덕수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탄핵을 시켰으면 내란 특검 2개,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상정 안에서 탄핵시킨 게 되지만 27일 날 탄핵을 시키게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탄핵시킨 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한덕수가 김건희 특검이랑 내란 특검을 오늘 상정을 안 했네? 그걸로 탄핵시킨 것 같이 이제 대서특필을 하지만 26일 날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윤석열 내란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잖아.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인 압도적인 지지인데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명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루 차이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답답하지만 민주당이 한 발 물러 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한덕수 탄핵을 보류시킨 것은 일단은 그 하루 차이지만 오늘 탄핵시켰으면은 특검 때문에 26일은 한덕수는 내란의 공범이다, 이게 명확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나 안 하나를 보고 탄핵시키겠다라는 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며칠만 참아요. 알겠죠?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쌍특검 탄핵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은혁, 정계석, 조한창 야당 단독 채택을 했고, 오늘 원래 민주당이 오후 5시 반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26일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본회의에서 그때 민주당이 임명 동의를 지금 했잖아요. 그때 권한대행이 바로 즉시 임명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그때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사유로는 여러분들 2가지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있을 때의 탄핵 사유 3가지,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갔을 때의 탄핵 사유 2가지 해갖고 총 5가지의 탄핵 사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의 잘못,
즉 탄핵 사유는 김건희 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점. 그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가 이 법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하여튼 지 뜻인지 몰라도 윤석열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건의한 점, 그 다음에 비상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를 한덕수가 소집을 했어요. 응? 비상계엄을 한덕수가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국무총리로서 있을 때 내란 공범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대국민 거짓말할 때 뭐 모든 권한을 뭐 정당과 국회에게 당에게 넘기겠다고 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그 동훈이랑 덕수랑 둘이 나오더니 자기네들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랬던 거, 그거가 국무총리 할 때 세 가지의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으로 있을 때의 두 가지 잘못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의무를 열흘째 방치하고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즉 민주당에서는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 그 추천단을 만들면 추천단이 이제 완성됐습니다라고 대통령실에게 전달을 하면 대통령실은 준비가 됐으면 상설특검 추천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국회에 회부를 해줘야 되는데 쌩 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설특검의 특검이 현재 추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방해하고 있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거부권 입장을 내면서 내란 종식의 의무를 사실상 미루고 내란 종식을 의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는 거, 요 총 5가지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근데 제가 왜 그 한덕수는 절대 이 인간은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듯이 한덕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소리가 많아요. 한덕수는 어차피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서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도 않고 왜 윤석열만 살아 들어오면 지네가 사니까 거기서 정영식이가 반대하면 6인 체제에서 정영식이가 반대하면 살아 들어오니까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고 시간 끌고 어떻게든지 얘는 버티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얘는 바로 즉각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하면 그 다음에 최상목인데 그럼 최상목은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저는 노정면 의원이 얘기한 거에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장관들이 없다라고 해서 국정이 마비됩니까? 나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여러분들 여가부 장관 공석 오랫동안 있었죠. 여가부 장관 차관들이 다 국무회의에 대신 참여를 해요.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차관이 다 해요.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하는 장관 새끼들 때문에 부처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오히려 장관들이 없으면요 신속 정확하게 차관들이 오히려 일을 더 일사천리하게 잘합니다. 국무회의도 가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차관은요 그 부처의 내부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장관은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실세 차관 실세 차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장관 새끼들 때문에 오히려 국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최상목 개소리하면 최상목도 날리면 또 대행이 오는 거예요. 이주호 또 개소리하면 이주호도 대행이 오는 거예요. 민주당 제대로 그 중에 이제 항복하는 놈들이 있겠죠. 저는 조태열 정도 되면 왜 그러냐면 저는 조태열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나머지는 다 차관 대행으로 하고 유상임이 여기서 이주호까지는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이주호는 완전 뉴라이트에 저거니까 저는 여기서 이주호까지는 날리고 유상임이나 조태열에서는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날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덕수 딱 날리고 얘가 이상하다 그러면 얘는 동시에 날려야 된다. 세트로. 그쵸?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이가 너 딱 할 거 안 할 거야? 안 해? 그럼 그 다음날 바로 탄핵. 이주호랑 같이 묶어서. 근데 이주호가 탄핵 사유가 없어.
이게 여러분들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주호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 이게 나는 가장 걱정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일하게 이주호 이 새끼가 계엄령 당일날 참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얘는 쫄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지 동생 하는 집 보면 똑같고 조태열이나 이 완전 이 김용호 얘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 김용호는 완전 극우의 뉴라이트잖아. 이런 애들은 미리 고발을 해버려야 돼요. 미리 고발을 하고 하여튼 민주당이 탄핵 반대 표명 그거랑 상관없이 현재 탄핵 사유는 국무회의에 참여했냐 그거기 때문에 하여튼 민주당이 뭐 나머지 김용현, 박성재, 뭐 이상민 사퇴 뭐 이래서 차관들이 대응하면 되니까 하여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봅시다. 근데 저런 게 있어요. 사실상 정부의 국무회의가 중단되잖아요. 그 권력은 국회로 와요. 그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부가 이제 사실상 이 정도 되면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이 국회, 왜 그러면 국회는 모든 상임위가 다 존재하거든요. 사실 국회가 모든 상임위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노정면 의원의 말은 좀 권한쟁의 심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오히려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통과다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노정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저 국무위원들을 다 날리면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사안들을 의결 못하면 그거는 자동으로 발의가 된다라는 뜻인데 그거는 위헌적인 요소나 뭐 권한쟁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뽑아야 되니까 하여튼 지금은 누구를 탄핵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풍은 없다. 그렇죠? 누구를 탄핵해도 역풍은 없다. 그 다음에 한덕수는 의문을 하나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비상계엄을 할 때 한덕수는 가장 적극 가담자입니다.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을 시킨 거는요. 계엄령의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었죠.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한덕수는 내란 공범으로 지금 여기서 권한 대응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야당의 돈줄을 끊어라 지시를 했단 말이야. 계엄을 때린 다음에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지금 뭐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는 뭐 최상목에게는 뭐 하라 그랬고 누구에게 뭐 하라 그랬고 다 지시를 했는데 100% 한덕수에게도 지시를 했을 거라고. 근데 한덕수가 뭐라고 자기의 지시를 긴급 지시를 당연히 왜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도 지시를 했잖아요. 응? 근데 한덕수에게 당연히 권한 지금 뭐 국무총리인데 얘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거를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덕수가 국무총리로서 이 계엄 상황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은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꼭 밝혀내갖고 한덕수는 감옥 보내야 돼요. 그런 새끼를 끝까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임명 안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대로 진짜 내가 열받는 게 한덕수가 제대로 된 인간이고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요.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에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상선 특검하고 일반 특검 통과시켜갖고 내란죄 싹 잡아들이갖고 지금 즉각 체포하고 대통령 경호실 압수수색하는 거 전부 경호처 지시해갖고 경호처 니들 뭐 막지 말아라. 일사천리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한덕수 저 내란 수계의 공동 정범 때문에 대통령 압수수색들도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것이고 특검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만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지금 내란의 역적이 아니라 내란 진압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응?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검찰은 내란 사건에 왜 빠져 있나? 검찰 새끼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발빠르게 응? 수사 저렇게 잘하는 척하면서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김건희 콜검 소리나 듣고 앉아 있고. 검찰은 여러분들 이번 계엄의 핵심이에요.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뭐냐? 여러분들 지금 노상원이 수첩이나 이런데 저런 얘기가 나오죠. 방첩대에서 내일 방첩대와 검찰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선관위 서버나 선관위 직원들의 어떤 저기 휴대폰이나 검찰의 포렌식 최고의 장비가 있어요. 검찰 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포렌식 장비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서버 포렌식을 해서 지난 선거 기록들을 다 파헤치려고 그러면 검찰은 필수예요. 응? 그렇잖아. 맞아요. 검찰이랑 국정원이라 그 다음날 오겠다. 그러면 지금의 검찰 특수부가 아니래도 검찰 특수부가 아니래도 검찰은 누군가는 지시를 받아갖고 선관위 서버를 갖고 와서 포렌식을 하려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저 새끼들은 왜 저렇게 자기네들은 아무 이 사건의 피해가 가담이 안 돼 있는 척하면서 희한하게 딴 데를 조지잖아요. 검찰은 나중에 밝혀지면 검찰은 한통속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건 조금 걱정되는 건데 좀 빨리 이거 상설특검이 통과가 안 되면 좀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김용현 뭐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 다 체포해갖고 구속시켰죠. 검찰이. 그쵸? 얘네들 여러분들 최장 20일까지밖에 구속을 못 시켜요. 그 다음에는 구속기한 연장을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구속기간을 20일로 합의를 해버립니다. 공수처, 검찰, 내란 피의자 구속기간을 20일로 합의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20일 이후에는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일 이후에는 기소를 해야 되면 나중에 특검이 나와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못 건드려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풀어주겠다가 아니라 기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연장을 해서라도 계속 수사를 하면 괜찮은데 사실상 40일까지는 연장을 해갖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보면 빨리 얘네들이 구속기간을 짧게 하고 기소로 때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특검이 떠도 사실 특검을 무용지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상설특검 이번 주 안에 통과시켜갖고 사건 다 뺏어와야 돼요. 준비 단계에서. 제 눈엔 그게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어서 권선동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권선동이랑 권영세가 여러분들 비대위원장 됐죠. 이 권영세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줬지만 공작의 달인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이게 권영세는 예전부터 국정원장 출신이에요.
권영세가 누구냐면 윤석열이가 서울법대 선배예요. 서울법대 선배고 검사 출신이에요. 윤석열도 검사, 권난동도 검사, 권영세도 검사, 다 검사 출신들인데 이 권영세는 옛날부터 공작의 달인으로 소문냈던 인간이고 그 결국은 탄핵 심판 지연시키고 쌍특검 저지시키려고 이제는 비대위원장까지 무슨 내란의 힘이든 내란당이든 그건 얘네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 계엄의 늪이금 계엄의 바닥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의 이 내란죄나 지금 계엄령은 다들 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힘당은 반대로 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슨 배신자 프레임 그거는 1차적인 거고 진짜 얘네가 지금 놀이가 근데 좀 여러분들 좀 열받는 게 있죠. 박근혜 탄핵 때는 얘네들이 기라도 꺾여갖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라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에서 정화 작업이나 해갖고 바른미래당으로 분당을 하거나 그런 어떤 쇄신의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였잖아요. 얘네들 너무 뻔뻔하죠. 오히려 윤석열이 뭘 잘못했어? 통치행위인데 이딴 소리들을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 안에서 떠들어대고 심지어 이 모든 계엄령을 하기까지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 정부를 혼란스럽게 했냐라는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인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과도 없어요. 사과도 없는데 왜 국힘당이 왜 이따위로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이걸 봐야 돼요. 얘네들은 지금 극우들이 가장 못된 정치가 뭐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양극화예요. 정치 양극화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이기든 지든 진보와 보수로 또 나눠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정치 잣대로 들이대면 자기네들이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3년도 안 된 윤석열과 이렇게 같이 한 배를 탄 거는요. 바로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보수의 어떤 종북 빨갱이 반국가 세력을 잡으려고 해서 지금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 우리가 동서를 갈라치고 남북을 갈라쳤듯이 또 20대를 갈라치고 남녀를 갈라치고 했던 못된 양극화 정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쵸? 딴 데 같으면 이렇게 좀 반성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갈수록 얘네들이 볼 때는 자기 지지자들을 보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국힘당이 이번에는 진짜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당하게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응원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층 결집과 진보 보수 민주 반민주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나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난동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전국 불안 계엄 때문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는 앞으로 요구를 해야 되니까 계속 계엄을 옹호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너 국회 밖에서 얘기해봐라 라고 계속 얘기합시다. 그렇죠? 국회 안에 있으면 면책특권으로 다 면책이 되지만 너 국회 밖에서 떠들어봐라 라고 계속 얘기해주면 바로 내란 선동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발할 수 있으니까 너 국회 밖에서 떠들어봐라 못합니다 이 새끼들. 특히 율사 출신들 이거 검사 출신들 이런 애들은요 국회 밖에서 이런 얘기 못해요. 권선동이나 국힘당에서 윤상현이나 이런 애들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선동을 하면요 너 국회 밖에서 얘기해봐.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결국은 국힘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죠. 그거야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윤석열 지금 살아야지 자기들도 살 수 있다. 지금 윤석열이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기저기서 윤석열이가 뭐 점괘를 보고 다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죠. 오늘 윤석열이가 뭐 공수처에 내일 2차 조사도 거부를 하고
헌재의 뭐 어떤 서면 제출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만 어떻게든지 버티면 내년부터는 운이 트인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윤석열이가 노리는 거는요. 시간을 최대한 끌면 자기가 구속이 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만 대선에 못 나오게 하면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국힘당 애들이랑 내라는 윤석열이 일으켰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라는 지네가 일으켰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라는 지네가 폭동을 일으켜놓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은 내란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라는 탄핵을 기정사실화해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벌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저거는 굉장히 하수예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역설적이죠.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 저 바보 같은 선거 전략이에요. 저거는 처음에 선관위에서 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문구를 못 쓰게 했다가 이번에 국힘당 항의에 의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걸 쓰게 했잖아요. 자꾸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대세론이 굳어져요. 저 바보 같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상 예전에 한동훈이도 이런 실수를 한번 했죠. 이재명 대통령 되기 위해서 방탄하는 거다.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 바보들이에요, 저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 그 다음에 노상원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들. 김어준 총수가 한동훈 사살하라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있었죠. 지금 노상원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수거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웃기게 여러분들 경찰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노상원이 별거 있겠어. 처음에는 노상원이가 이번 내란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대요. 근데 노상원이가 점점 드러나니까 만약에 노상원이가 핵심적인 증거를 갖고 있거나 내란의 핵심적인 애들 검찰이 잡아갔겠죠. 그렇죠? 근데 별로 생각 없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수첩을 발견한 거래요. 압수수색하다 수첩을 발견했더니 진짜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나와갖고 우종수,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있다. 사살이라는 말에 부합하는 말이 있다. 아니 진짜로 얘네들이 뭐 가봐야 뭐 있겠어 그랬는데 갔더니 의외의 대박 막 나온 거야. 왜? 얘가 핵심이었던 거든. 그래서 그러면 노상원 수첩의 사살 두 글자는 누구냐?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살은 100% 한동훈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노상원이는 바로 김건희 라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김건희나 노상원이는 얘네들은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김건희가 직접 1심 논란을 하면서까지 한동훈이를 제끼려고 했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밖의 적보다 내부의 배신자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에게는요 한동훈이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예요. 김건희에게는 한동훈이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살은 바로 한동훈이에요. 제가 왜 한동훈이가 100% 노상원 수첩의 사살은 누구를 가리키냐, 저는 왜 자신있게 한동훈이라고 얘기하냐면 한동훈이를 죽이면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범죄는 영원히 묻히게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응?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몸인데 김건희는 윤석열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김건희는 윤석열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지만 김건희의 모든 범죄는 한동훈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를 감추기에 가장 좋은 건 뭐죠? 그 범죄를 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살의 1순위는 그래서 한동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시는 저는 김건희로부터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김용현이가 무슨 한동훈이의 억하심정이 있다고 한동훈이부터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한동훈이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전당대회부터 한동훈이를 떨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문자까지 까면서까지, 응? 전당대회까지 개입하면서 한동훈을 날리려고 하고,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대화를 봐도 이러고 앉아있잖아.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자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지금 제가 이 빨간 노트를 갖고 왔는데 이걸 안 보시겠죠? 야, 이 새끼야, 뭔데 이 새끼야, 네가 자꾸 형수한테 이래라, 특검을 받으라 말으라, 이 새끼야. 얼마나 예전이 아니잖아. 어? 완전 이거는 생각해보면 범죄,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잖아. 한동훈만 죽으면 발 뻗고 잘 사람들이 누구야? 김건희랑 윤석열이야. 누가 봐도 그러지 않아요? 나의 범죄를 어떤 놈이 알고 있어. 근데 걔랑 나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 걔가 언제 불지 몰라. 그럼 내가 맨날 잠이 오겠어? 잠이 안 오잖아. 저 새끼가 죽어야지 내가 다리 뻗고 자잖아. 그래서 한동훈이는, 저는 사살은 한동훈이었다. 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수거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요. 무슨 씨발,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언론인들 뭐 우리가 무슨 뭐 분리수거 재활용품도 아니고 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끼들이 수거 대상이 뭐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어? 야, 아무리 그래도 니네가 싫어한다고 우리가 무슨 씨, 어? 무슨 재활용품도 아니고 수거 대상이 뭐냐, 이 새끼들아. 어? 진짜 씨.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알리바이를 써볼게요. 제가 이 김건희 전문가잖아. 근데 자랑 한 번만 해볼게요. 윤석열 딱 취임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건희다. 뭐 2년 동안 주구장창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건희로 놓고 보면 다 맞다라고 한 사람은 나야. 저는 김건희 전문가예요. 어? 기억나시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건희다. 쟤는 바보다. 우리 아저씨,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이 모든 사안이 여러분들 이상할 때는 김건희가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다, 응? 여러분들에게 제가 취임 전부터 얘기했어. 대한민국 대통령 김건희다. 어? 여러분들에게 그거 말씀드린 거고, 성형외과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한번 써볼게.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수거는 뭐야? 체포하라는 거잖아. 그치? 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드러나는 게 뭐냐면, 노상원이가, 저는 이게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 뭘 놓치고 있냐면, 민간 조직을 갖고 있었어. 군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잖아. 그쵸? 민간 조직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상원이는 민간 조직을 갖고 있으면요, 얘가 무슨 실수하면 죽여버리든가 선긋게 하면 좋은 거예요. 어? 얘네들의 시나리오는 뭐냐? 지금 수거 대상의 명단을 민간 조직한테 준 거예요. 얘네들 블랙요원이라고 하잖아요. 국방부에서 허가된 블랙요원도 있지만, 노상원이가 직접 지시하고 데리고 다니는 퇴직한 오비들이나 블랙요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죠. 왜 김건희가 계엄이 해제가 된 다음에도 계속 오비들에게 전화를 하냐? 그 새끼는 죽이라고 끊임없이 저는 요구했다고 생각해요. 계엄은 실패했지만 그 새끼들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계속 민간인, 군조직에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시나리오냐면, 체포 명단을 민간 조직 오비들이 전달 받았잖아요. 이 오비들이 전달을 받아갖고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불응을 하거나 사실상 저항을 하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죽이면 어떻게 되죠? 북한의 소행으로 뒤덮기 위해서 북한군 복장을 갖고 온 거고. 이제 좀 맞아요? 그쵸?
체포하는 수거하는 과정,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거나 불응을 하면 죽인 다음에 그 죽음을 북한의 소형으로 덮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군복을 주문을 하고 방첩대에 의해서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그게 딱 맞는 거죠. 지금 그 하나씩 얘기하면 노상원이가 여러분들 민간인 별동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민간인 별동대가 바로 수사 2단이라는 60명 규모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수사 2단 60명 규모고 현직과 오비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단장인 구준장. 그래서 여러분들 기갑부대의 어떤 그 소장, 준장도, 그러니까 원스타도 이 수사 2단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노상원 라인이 존재했대요. 지금 우리가 김용현 라인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노상원 라인이 가장 껄끄럽고 힘든 일을 한 거예요. 요인 암살, 방첩대 중에서도 오비들, 민간인들을 시켜갖고, 거기에는 노상원 라인으로 기갑 여단장 탱크 모으는 놈이 거기 휴가 내고 왔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국방부 정책기획자장, 걔도 원스타고. 얘네들이 뭐를 했냐, 이 민간인 별동대가 서버 탈취, 가장 핵심적인 거. 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한마디로 블랙요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민간 조직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실 더러운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받거나 하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는 반복돼요.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주의자들과 민주진영을 가장 억압했던 새끼들이 바로 서북청년단이에요. 기억나세요? 이런 민간 조직들. 제주 4.3 사건에서도 어마어마한 죽창으로 제주도민을 죽인 자들이 바로 서북청년단이에요. 거의 국가폭력의 공권력이 플러스 되면 이런 더러운 일을 했던 게 바로 노상원이가 별동대를 갖고 있던 겁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계엄사령부 내 수사 2단 안에 노상원 라인에 민간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민간 조직. 이 새끼들이 이번에 그 체포 명단, 북한의 소행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수사 2단 안에는 어떤 현직도 있고 오비도 있고 섞여 있던 거죠. 지금 이 정도 어떻게 보면 노상원이를 살피면 노상원이의 이 수첩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진짜 사형감이에요. 내란죄만 지금 계속 검찰이나 얘네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얘는 외환이 더 커요 사실. 노골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NLL에서 포스와달라고 해라. 이거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노상원이가 왜 NLL에다가 연평도 해전이 우리가 1차 해전, 2차 해전이 있었잖아 여러분들. 연평도에 1차 해전, 2차 해전이 있었잖아. 왜 얘네가 NLL을 노렸냐면 노상원이가 대북 감청부대인 777 사령부에 사령관을 했었어요. 대북 감청부대. 그러다 보니까 NLL 사정에 굉장히 밝았대. 얘가 감청부대 소속이었다 보니까 도청 감청에 능한 사령관을 지냈다 보니까 서해 NLL 이쪽에서 벌어지는 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캐치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2018년도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이게 사실 체결로 사격 훈련이 중지가 돼 있었거든요. 이 연평도 이쪽에. 근데 이거를 6년 만에 다시 실시를 해요. 그게 바로 지난 8월과 11월에 실시했던 거예요. 막 수백 발을 쏘고 지금 제가 보면
이거는 뭐 다 이거 외환죄까지.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외환죄가, 저는 당연히 외환죄는 수사를 하고 크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외환죄는 여러분들 뭐죠? 전쟁을 획책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누구죠? 윤석열이죠. 군대를 움직이는 거는요, 특히 대북 군사 조치는 대통령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외환죄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쵸? 대북 군사작전은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환을 일으켜갖고 북한을 도발하려고 하는 건 다 대통령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북 군사작전을 일개 국방부 장관 지 맘대로 했다가는 뭐가지 날아가는데, 이건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영현이도 부품 의혹을 조사를 받거든요. 하여튼 의외로 이 노상원이 이거 경찰이 수첩을, 진짜 황금 수첩이죠. 이건 다이아 수첩입니다. 우연히 노상원 점집이랑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수첩이 발견됐는데 뭐 있겠어, 벌써 다 없겠지 했는데, 사살, 언론인, 국회 봉쇄 다 나온 거야. 북한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여기서 다 걸린 거예요. 미처 누구죠? 정보사령관까지는 검찰이 커버를 하려고 했지만 노상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몰랐던 거지. 검찰도 모르는 조직이었으니까. 노상원이가 진짜, 난 이런 것만 봐도요,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볼모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체제를 전복하려고 그러고, 이만큼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새끼가 우리 보러 반국가 세력이라 그래? 니네만큼 새끼들아 반국가 세력이 어딨냐? 누가 봐도. 저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지금 우리는 범인이 오늘 어떻게 또 증거인멸을 하고 얼마나 뻔뻔하게 구는지 눈으로 다 보는데 하나도 진전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죠. 우리는 분명합니다. 내란 공범과 잔당들, 저는 잔당들이라는 좀 표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내란 공범과 잔당들은요, 모두 특검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란 공범과 잔당들은 이 잔당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내란을 옹호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 하루빨리 이 내란 공범들과 잔당들을, 아직도 지금 여기저기 현덕수도 내란 잔당 아니에요. 지금 국힘당은 다 내란 잔당들입니다. 저는 권선동에도 빨리 민주당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죄하지 못하니까 계속 버티는 겁니다. 탄죄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저런 놈이 지금 국무대행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알고 있고, 좀 답답하지만 하여튼 너무 열받아요. 그 다음에 이 권난동이가 참, 권난동이 다 와요. 이 남태령 시위를 종북몰이를 합니다. 종북몰이를 하는 거 보면서 이 인간인가 싶어요. 지금 남태령 시위를 비하하고 농민들을 비하하는 여러분들, 농민들이 진짜 쌀값 좀 정상화 해달라고, 양곡법 좀 통과시켜달라고 해갖고 민주당이 3번이나 올렸어요. 그쵸? 정말 쌀값 정상화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윤석열 체포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트랙터를 몰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윤상현이가 뭐? 몽둥이가 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진짜 이 남태령 전농의 남태령 시위를 비난하면서 난동 세력이라고 합니다.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래요. 진짜 난동은 국가에서 난동 부린 새끼들이 누군데? 지네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새끼들은 사형이 답이에요. 응? 진짜 이게 인간들입니까? 응? 저는 경찰한테 묻고 싶어요. 응? 정말 이 국힘당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장갑차, 헬기, 계엄군들이 국회를 장악했을 때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떠들던 인간들, 농민들이 쌀값 좀 정상화시키고 그거 계속 반대하는 윤석열 직접 체포하겠다라고 나서니까 그거를 몽둥이로 패야 된다? 역시 내란 쿠데타의 후손 학살의 주범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새끼들 학살의 주범들이잖아요. 응? 여러분들 이 남태령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금치 전투 알고 계시죠? 1894년 12월에 똑같은 해였습니다. 이 130년 전에 여러분들 보국 안민이라는 기치를 걸고 동학 농민군이 서울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남태령이에요. 좀 알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동학 농민군들이 서울로 가는 길에 어떤 그 가로막힌 게 어디냐면 바로 공주의 우금치예요. 우금치. 이 동학 농민군들이 서울로 진격하자라고 가다 보니까 공주의 우금치에서 그 당시에 관군과 일본군에게 무참히 학살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 그쵸? 녹두장군 전봉준의 동학 농민군들의 무기는 창, 죽창, 삼지창 이런 거 들고 있는 거고 몇몇 소총 들고 있고 그 당시에 최신 화기를 무장하고 있었던 일본 놈들에 의해서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게 12월에 그 눈밭이 피바다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동학하면 생각나는 우금치 전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서울의 동학 시민혁명들이죠. 농민혁명들이 일어났을 때 서울로 진격할 때 우금치를 거쳐서 바로 남태령으로 가는 그 길목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농민들이 눈밭에 피를 흘렸던 게 우금치 전투고요. 그 길이 남태령고개고요. 여기를 막아갖고 몽둥이로 패야 된다? 아니 이분들이 무슨 불법을 했다고요? 안 그래요? 이분들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교통 방해가 되면 트랙터를 진입을 못한다라고 하면 트랙터는 진입 못하니까 가면 안 되니까 놓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집회를 신고를 했고 그 집회에 어떤 장비들이 갖고 오냐 경찰이 안 된다고 하면 아니 이게 왜 안 되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정당한 시위 용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 무대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집회차를 설치하듯이 이 사람들은 집회 용품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집회 용품이 트럭 태우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다. 그건 경찰의 입장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 서울 인근에 있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미 경상도 전라도 다 지나서 아무 교통 방해 없이 오는데 단지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외친다는 이유만으로 이 트랙터의 진입을 교통 혼잡에 의해서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민주당의 행안위 국회의원들이 가갖고 10대는 통과시켜갖고 이분들이 원래의 어떤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자. 집회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과 협상을 해서 10대가 통과가 된 거예요. 13대가 정확히는. 근데 정말 못된 거예요. 경찰이 지금 이럴 때입니까? 이분들이 가갖고 윤석열 체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의 사람들 얼어 죽이려고 30몇 시간을 얼마든지 경찰이 대화 경찰이 있고 정보 경찰이 있고
이 추위 속에서 2030 우리 야광봉 부대 이 민주화 세대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전부 얼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니네가 어디까지 버텨? 추우면 가겠지. 정말 못됐어요. 이 집회를 불법이지 아니냐는 인간들도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인간들이 진짜 몽둥이 좀 맞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윤상현이 이런 독재의 피가 흐르는 쿠데타 세력들의 윤상현이가 누굽니까? 전두환 딸의 전두환 윤상현이의 장인이 전두환 아니에요. 윤상현이 알고 계시죠? 전두환 딸이랑 결혼했던 새끼예요. 응? 이런 학살의 DNA가 흐르는 놈이에요. 내란을 비호해온 이런 놈들이 어디서 이런 농민 시위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러면 쌀값 좀 정상화 시켜달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합당하니까 민주당이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양곡관리법은 야당이 전부 찬성을 해갖고 통과시켜준 법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번 민주당도 통과시킨 거예요. 이 법이 뭐가 잘못됐다고? 이런 내란 세력들의 망발, 농민들에게 몽둥이가 답이다. 진짜 몽둥이 맞아야 될 새끼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종북 딱지를 붙여갖고 트랙터에 붙은 구호가 종북인가?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을 정말 상대하기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애들이랑 싸우려니까 너무 화가 치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뉴스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여러분들 어제 주한미 대사를 만났죠. 주한미 대사가 어제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고 권난동을 만났는데, 권난동을 만날 때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날 때 대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뭐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났을 때는 어떤 골드버그 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한국에 좀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 동맹의 가치라고 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회복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속하게 입장을 다양하게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이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결국은 민주주의 가치 또 자유진영의 강구함을 전 세계에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고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거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거구나.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거고, 골드버그 대사가 이거는 방금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얘기한 거고요. 골드버그 대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 한국이 겪는 여러 정치적 헌법적 사항도 잘 알고 있고 이 절차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21세기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며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진짜로 의외죠. 골드버그 대사가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을 이재명 당대표 앞에서 비판을 했어요. 비민주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고 상상하기 어렵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권난동의 앞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 헌법 잘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건 뭐냐면 한국민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하더니 민주당에서는 권난동이한테 가서는 이래요.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와 헌법적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국민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이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권난동이한테 갖고는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했다. 우리
집회하는 분들에 대한 지지를 했고 헌법적 민주적 절차 탄핵을 지지를 표명해 왔다라고 이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봐도 이재명은 대화가 되는 사람, 난동이는 언제 난동을 부릴지 모르지만 똑같이 예방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윤석열 그 새끼 조심해라, 나는 너를 지지한다 무언의 얘기를 한 거고, 권난동에게는 다 보고 있다, 경고망동하지 마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 돌아가는 거 어느 정도 오늘까지는 다 따라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